4대강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덮었다고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전에 듣기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곤란에 빠진 예.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핵심 실세였던 김기춘 실장이 이 전선이 이렇게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권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전 정권의 비리를 갖다가 덮어물어서 전 정권은 아군으로 그냥 무장 해제시키는 이제 그런 의도였다고 보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은 아닐 것이다. 더 큰 사실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사실이 뭡니까? 저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뭐였느냐는 거죠.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막을 때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하에 막았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한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이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와 그 전 정부였던 MB 정부와의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다 그쪽에서 MB 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 대선 경선 때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 이명박 쪽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에 그렇죠. 대해서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녹취록을 뭐고 다 확보한 거죠. 다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게이트 때 터져 나왔던 정보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정도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안 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긴 뒤에도 안 깠고요. 뒤에도. 안 깠고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깠어야 됐다. 그때 그걸 갖다가 밝혀서 바로 잡았다면은 오늘의 그 박근혜 탄핵이라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물론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일도 없었겠지만은 박근혜 탄핵이라거나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이 재판까지 받는 이 엄청난 사태를 막았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점에서 저는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MB가 사실은 굉장한 이제 증거 은닉 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MB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경선에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MB가 그걸 왜 밝히지 않았는가 MB 정권이. MB 정권 퇴임 이후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그걸 계속 쥐고 있었고 그걸 쥐고 있는 MB를 갖다가 뭐 그 원세훈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국정원 문제나 이렇게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범죄자들끼리 서로 공모한 거죠. 각각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끼리 그 범죄 사실을 서로 알면서 그걸 서로 봐주게 하면서 서로를 지켜준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봅니다. 보험으로 쥐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보험으로 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5년 내내 MB 쪽 인사들의 주요 어떤 문제가 이제 뭐 건드린다 하면서도 제대로 못 건드리고 그냥 다 덮고 넘어간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비리라는 거죠. 4대강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근혜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2007 계속 비판했죠. 4대강 또는 그 대우나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각을 많이 세웠었고. 그러니까 4대강이 얼만큼 허황된 계획인가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근혜였던 거죠. 그러나 그 자기가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대로 이건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그래서 감사 요구가 숱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막판에 가서야 너무 여론이 비등하니까 좀 하는 척 하다가 그만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 그 감사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 것이죠. 공직사회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하면 진실이 안 밝혀진 거예요. 4대강 사업으로 우리 자연이 어느 만큼 망가졌고 어느 만큼 우리가 이제 위험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안 밝힌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과거의 관쪽 언론들은 그 주로 스피커들은 보면은 별 문제 없다. 그렇죠. 여전히. 오히려 보호가 지금 홍수 예방 등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녹조 그 아무 문제 없다. 마셔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셔도 거예요. 된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똥물도 정수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똥물을 마셔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 정수 비용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뭐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상돈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막았다고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실행을 했을 뿐이지
예, 그것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고 봐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 더 거슬러 가면은 이명박 쪽에서 쥐고 있었던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의 어떤 전모, 약점. 그걸 갖다가 터뜨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 보는 거죠. 2007년 경선 때 가지고 있던 그 뭐 녹취록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취득했겠죠, 아마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도원 의원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되고 감옥까지 간 상황에서도 왜 진실을 안 밝히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실을 안 밝히냐 이거죠. 정두환 의원요? 예. 정도원 의원이 다 안다고 하면서 안 밝히고 있거든요. 아, 이 4대강 관련해서요? 예. 저희가 인터뷰 아니요. 4대강이 아니고 예. 그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에 대해서 예. 그 당시 조사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아,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 했는데 예. 다 엄청난 게 있다는 거면 얘기해. 그랬나요? 예. 아, 인터뷰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 감사 지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다 끝난 얘기를 시비거리를 정치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 시비 이전에 나중에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시시비비를 갖다가 덮자는 얘기는 어느 도단인 것이죠. 어느 도단이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 거짓말한 것들 네. 거기서 뭐 30만 개의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니와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 없는 건데 일자리 30만 개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저한테 맡기면 60만 개 만들 수 있다. 4대강 팠다가 다시 덮으면 된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남한강 이포보에 갔더니 네. 이포보에 갔더니 거기가 1,500억 이상 되는 그런 그 재정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를 설치하는데 근데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 모두 34명이었고요. 네. 그 태반이 중국 사람이어가지고 그 안전조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산업 현장에 붙이는 큰 플래카드가 다 중국어로 돼 있었어요. 제가 그 방문했을 때. 근데 무슨 그것이 일자리를 갖다 창출한단 말입니까? 저는 제일 큰 아직도 기억하는 사기는요. 비용 어떻게 마련할 거냐. 초창기부터 그 얘기 나왔죠. 그랬더니 그 땅을 파면 모래가 나오지 않냐. 준설토. 그거 팔아가지고 다 메꿀 수 있다고 비용.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준설한 그 낙동강변에 그 모래를 갖다가 예. 팔리지 않으니까 보관하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 땅에다 그걸 갖다 와서 예. 하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가 이제 또 부족해 가니까 이제 모래를 또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모래를 파서 모래 판 돈만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기를 쳤어요. 생각해보면 황당한 사기인데 다시 되짚어보면 엄청난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사실 그 관련해서는. 조금씩 얘기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시작이죠. 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의당이 문재인 지지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3등 아싸 했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예, 뭐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못하기를 기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뭔가, 쓰임새가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의당과 같은 당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진다는 걸 정의당의 노력으로 입증해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코너 제목은 노회찬의 노회찬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제목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대강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덮었다고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전에 듣기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곤란에 빠진 예.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핵심 실세였던 김기춘 실장이 이 전선이 이렇게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권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전 정권의 비리를 갖다가 덮어물어서 네. 전 정권은 아군으로 그냥 무장 해제시키는 이제 그런 의도였다고 보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은 아닐 것이다.
더 큰 사실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사실이 뭡니까? 저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뭐였느냐는 거죠.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막을 때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하에 막았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한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이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갔던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와 그 전 정부였던 MB 정부 안의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다 그쪽에서 MB 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 대선 경선 때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 이명박 쪽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에 그렇죠. 대해서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녹취록을 뭐고 다 확보한 거죠. 다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게이트 때 터져 나왔던 정보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정도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안 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긴 뒤에도 안 깠고요. 뒤에도. 안 깠고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깠어야 됐다. 그때 그걸 갖다가 그 밝혀서 바로 잡았다면은 오늘의 그 박근혜 탄핵이라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물론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일도 없었겠지만은 박근혜 탄핵이라거나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이 재판까지 받는 이 엄청난 사태를 막았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점에서 저는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MB가 사실은 굉장한 이제 증거 은닉 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MB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경선에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MB가 그걸 왜 밝히지 않았는가 MB 정권이. MB 정권 퇴임 이후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그걸 계속 쥐고 있었고 그걸 쥐고 있는 MB를 갖다가 뭐 그 원세훈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국정원 문제나 이렇게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범죄자들끼리 서로 공모한 거죠. 각각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끼리 그 범죄 사실을 서로 알면서 그걸 서로 봐주게 하면서 서로를 지켜준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봅니다. 보험으로 쥐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보험으로 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5년 내내 MB 쪽 인사들의 주요 어떤 문제가 이제 뭐 건드린다 하면서도 제대로 못 건드리고 그냥 다 덮고 넘어간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비리라는 거죠. 4대강과 관련해서 수행을 했을 뿐이지 그것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고 봐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더 거슬러 가면은 이명박 쪽에서 쥐고 있었던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의 어떤 전모, 약점. 그걸 갖다가 터뜨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 보는 거죠. 2007년 경선 때 가지고 있던 그 뭐 녹취록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취득했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도원 의원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되고 감옥까지 간 상황에서도 왜 진실을 안 밝히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실을 안 밝히냐 이거죠. 정두환 의원요? 정도원 의원이 다 안다고 하면서 안 밝히고 있거든요. 아, 이 4대강 관련해서요? 저희 인터뷰 아니요. 4대강이 아니고 그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에 대해서 당시 조사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아,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다 엄청난 게 있다는 거면 그랬나요? 아, 인터뷰 해봐야 되겠네요. 이 감사 지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다 끝난 얘기를 시비거리를 정치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 시비 이전에 나중에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시시비비를 갖다가 덮자는 얘기는 어느 도단인 것이죠. 어느 도단이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 거짓말한 것들 거기서 뭐 30만 개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니와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 없는 건데 일자리 30만 개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저한테 맡기면 60만 개 만들 수 있다. 4대강 팠다가 다시 덮으면 된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남한강 이포보에 갔더니 거기가 1,500억 이상 되는 그런 그 재정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보루를 설치하는데. 근데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 모두 34명이었고요. 그 태반이 중국 사람이어가지고 그 안전조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산업 현장에 붙이는 큰 플래카드가 다 중국어로 돼 있었어요.
제가 그 방문했을 때. 근데 무슨 그것이 일자리를 갖다 창출한단 말입니까? 저는 제일 큰 아직도 기억하는 사기는요. 비용 어떻게 마련할 거냐. 초창기부터 그 얘기 나왔죠. 그랬더니 그 땅을 파면 모래가 나오잖아요. 준설토. 그거 팔아가지고 다 메꿀 수 있다고 돈, 비용.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준설한 그 낙동강변에 그 모래를 갖다가 예. 팔리지 않으니까 보관하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 땅에다 그걸 갖다 서 예. 하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가 이제 또 부족해 가니까 이제 모래를 또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모래를 파서 모래 판 돈만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기를 쳤어요. 사실은 박근혜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2007 계속 비판했죠. 4대강 또는 그 대우나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각을 많이 세웠었고. 그러니까 4대강이 얼만큼 허황된 계획인가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근혜였던 거죠. 그러나 그 자기가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대로 이건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네. 그걸 그래서 감사 요구가 수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막판에 가서야 너무 여론이 비등하니까 좀 하는 척 하다가 그만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 그 감사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 것이죠. 공직사회에서. 예.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하면 진실이 안 밝혀진 거예요. 4대강 사업으로 우리 자연이 어느 만큼 망가졌고 어느 만큼 우리가 이제 위험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네. 그것도 안 밝힌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과거의 관쪽 언론들은 그 주로 스피커들은 보면은 별 문제 없다. 그렇죠. 여전히. 오히려 보호가 지금 홍수 예방 등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녹조 그 아무 문제 없다. 마셔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셔도 된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똥물도 정수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똥물을 마셔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 정수 비용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네. 뭐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상돈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막았다고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